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9월 평가원이래.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게 넣었죠? 바로 갑시다.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었던 과학자. 그죠?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 증거 맞죠?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이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맞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하고 아프리카 대륙 서쪽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맞고요. 혹시라도 이거 내신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동이랑서 바꿔서 문제 내가지고 틀리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과 아프리카 대륙 동쪽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는 거야. 그거 완전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해저 지형도와 해저 지형도가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해저 산맥이 끊어져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층 뭐죠? 변환 단층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해저 산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해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이 있었으면 그 해령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꺾여 있다.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 즉 이 저기에서는 이제 방금 얘기한 변환 단층을 얘기하고 싶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협곡이 뭐예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움푹 패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 뭐야? 그 해령. 깊숙하게 박힌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역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지금 기역 단층 변환 단층이라고 그랬죠? 활발하지 않습니다. 화산 활동 없죠. 그다음에 니은 지역의 해저 산맥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맞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령 근처에 있었던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디귿번 음양측신법으로 정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음양측신법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음양측신법으로는 지도를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초음파로 뿅 쏴가지고 나이가 나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아니잖아. 그죠? 안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보다 보면. 한반도의 주요 퇴적 지형과 이중 두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구문소, 제주도, 채석강. 보통 이런 게 나오면 하나가 고생대, 하나가 중생대, 하나가 신생대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흥과 건열이 발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태백 고문수죠. 왜냐면 태백 쪽이 이제 강원도 쪽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생대 호수 밑바닥에서 생성된 후 오랜 세월 파도에 침식되어 드러난 퇴적층이 발견된다. 이거 뭐냐면 일단 중생대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다 부안, 채석강. 채석강이 이제 대표적인 중생대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ABC의 지질 단면을 관찰하고 작성한 지질답사 보고서. 답사 지역에 역전과 부정합은 없었다. 답사 지역 세 곳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건 뭘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건층, 열쇠층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자 이거고 셰일층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한번 있었다.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있었으니까 뭐야? 응회암을 가지고 건층을 사용할 수 있다. 열쇠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응회암 여기를 0으로 잡읍시다. 0, 0, 0. 그 다음에 1, 1, 1, 2, 2, 3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위로 갈수록 1,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순서를 찾아보면 대충 이제 보이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죠? A와 B의 이암층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암 어디 갔지? 요거죠. 근데 봐봐. 얘랑 얘가 지금 같은 층이 아니에요. 숫자가 같지가 않잖아.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 완전히 다른 층인데 둘 다 공룡알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전체가 다 중생대층인 거예요. 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게 마이너스 3이고 제일 나이가 어린 게 3이잖아. 근데 그 녀석이 전부 다 중생대라면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중생대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셰일층에서는 건열이 발견되다. 셰일층이 셰일 건열이 발견되는데 이거 같은 층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됐죠? 그럼 문제 가볼까요? 응해음층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맞죠? 가장 오래된 지층이 발견되는 지역은 B이다. 맞죠?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셰일층이 생성될 당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방금 얘기했듯이 건열이니까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맞구나. 6번. 5번이네요. 죄송. 그림은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판의 경계. 동아프리카 열국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의 판의 이동 방향. 횡압력에서 당겨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A 지역은 발산의 경계다. 맞죠? 횡압력 아니고 장력이죠. 그 다음에 A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암의 종류, 그 다음에 생성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산암, 심성암이겠죠. 현무암, 화강암보다 옛살 탐량이 적어야 되고요. 휘석과 감람석의 함량이 많은 암석은 어두운 색을 띈다. 맞죠?
그 다음에 반려암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됐다. 반려암은 저희가 대표적인 Sort 함량이 적은 염기성 암이면서 심성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잘 생성된다. 맞습니다. 됐죠? 휘석이나 감람석 같은 경우에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안 되는 게 저기서 배웠어요. 저희가 통합과학 할 때 배워요. 원래. 자, 지질시대 동안 대륙분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입체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까 이게? 그냥 붙여놓은 거겠지? 가시기엔 해양생물이 대량 멸종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된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가 페른기 말 대멸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해양이든 육상이든 대멸종이 다 벌어졌어요. 그다음 나시기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생대 말이잖아. 이때는 속시식물이 등장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가보다 다시기가 짧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니까 다시기가 훨씬 길어야죠. 왜냐면 해안선이라고 하는 게 보이게 이게 해안선이거든. 육지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데가.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대륙이 많으니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8번 페른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대규모 플룸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페른기하고 트라이아스기 사이는 언제예요? 판게아 생성될 때죠. 그러니까 페른기 말, 트라이아스기 초 그때 이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사이니까요. 그죠? 왜 이렇게 그림 복잡하게 돼 있어? 근데 잘 만들었다 그림. 그러니까 기억번 차가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 생성되었다. 생성돼서 올라오는 건 뜨거운 플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은 초대륙에 분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초대륙이거든요. 판게아. 뜨거운 플룸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분출이 됐다라고 보통 저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플룸 구조론으로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도 있고요. 지금 다 써 있으니까. 그죠? 그림 가하나는 퇴적 구조를 그래프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에 따른 물속에서의 침강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가 클수록 입자가 무거울수록 침강 속도가 빠릅니다. 점점점 빠르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얘죠. 점이 측리. 왜냐면 침강 속도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는 측리면을 잘 관찰하면 보신다. 이거 어디냐면 위에서 본 거야. 그래서 위는 측리면, 옆은 단면이에요. 그래서 측리면 맞고요.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 빠르다. 맞죠? 그 다음 그래프를 통해 가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다. 맞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압이 통과하는 이 일 동안의 기상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6시경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6시 기온이 올라갔죠? 통과했겠네요. 그리고 이걸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남동풍이에요. 여기가 남서풍이죠. 그래서 남동남서 그 다음에 여기서 북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나갔고 여기쯤에서 지나갔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기억번 6시경에 통과한 건 아닌 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6시에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바람 방향이 요쯤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땐 통과 안 했고 통과한 건 이제 바람 방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깔끔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이 지역의 북쪽을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동남서 북서가 돼 있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잖아. 관측소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압이 북쪽을 통과했다 맞고요. 한랭전선에 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는 첫째 날 21시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때 지금 요쯤에 한 다음 날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통과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후로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아이고, 맞죠? 다음 11번 상상도의 공룡이죠? 중생대네요. 최초의 어류가 최초로 출현했는데 지금 생명체들이 육지에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고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돼. 이건 신생대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중생대이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참 이 문제 좋아한다. 계속 나오네요.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방추충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의 연령은 3억 년이고 Q가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X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2억 년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방사성 원소 X의 양이 처음에 4분의 1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추충이 있는 그 지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한 이후에 부정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얘는 방추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긴 다음에 매머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P가 이제 관입을 한 형태잖아. 그러면 방사성 X는 2억 년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2회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 요게 3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2억 년 이상이 돼버리면은 2번 지나가면 4억짜리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아요. 암석에 포함된 X의 양분의 X의 자원소의 양. X의 양이라고 하면은 처음 양의 2분의 1의 n제곱 해준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소의 양은 n0에서 n제곱을 얘기하는 거라 n0로 나눠주고 이 n제곱 곱해져 버리면은 2의 n승 빼기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인데, 그럼 이 값은 횟수가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나이가 많은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Q가 더 크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면의 경계로 상하지층의 시간 간격이 누가 더 크니 그러면은 방추층 메머드, 방추층 암모나이트니까 얘는 고생대,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니까 시간 간격은 얘가 더 크겠구나 확인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대학 입학 면접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고기 후 연구 방법에 관해 설명해 보시오. 와, 씨, 소름 돋네, 이거. 근데 이렇게는 안 봐요. 1대1로 보지. 그러니까 한 명씩 보지. 고기 후 연구 방법? 야, 씨. 나 기후 나왔던 것 같은데? 나 면접 때? 와, 씨, 대박. 운석, 분석 성분을 통해 과거의 기후를 추정합니다. 합격! 만약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 갔다 완벽하게 합격입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 교수님이, 지질학 교수님이 운석 전공이에요. 바로 합격이에요. 새끼 운석 아는구나 할까 다 합격이라고. 빙하시추물의 산소 동이온 소비로 과거 기온을 추정합니다. 맞네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쁘게 말했으면 뭐가 더 있었을까? 거기다가 또 빙하시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기온의 비례한 형태를 가집니다까지 해서 완벽하게 합격이에요. 그죠? 나이테 사이의 폭과 밀도를 측정하여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보기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운석 성분의 과거 기온을 추정한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얘 불합격이에요. 얘 불합격이야. 그러네. 과거의 기후였구나. 과거의 기후는 몰라요. 왜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구의 과거 구성 성분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운석에 빠져버려가지고 헷갈렸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구가 규산염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거든요. 그게 운석의 성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연구를 하면 운석은 기본적으로 우주 초기든 말기든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만들어진 녀석인데 행성이 못 되는 애잖아. 그럼 그러니까 지구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이제 구성 성분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기후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기후는 운석이 떨어져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건 아니잖아. 이제 운석을 연구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는 안 돼요. 죄송해요. 아이고. 빠이빠이 안녕 즐거웠어요. 그냥 불합격인 거죠.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틀리게 말해도 그렇게 막 감점이 많지 않냐? 많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제 수정하면 돼요.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면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뒤엔 겁나 오네 진짜. 태풍 이동 경로 그죠? 갖고 있어야겠다. 안 되겠어. 너무 시끄러워. 자,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T1, T2하고 T3, T4인데요. T3, T4가 훨씬 빠르죠. 지금 간격이 더 넓으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 거니까. 서울은 가에서 위험반원, 나에서 안전반원인가요? 반대죠. 가가 이동 방향이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원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반원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풍향이 가와 나 모두 시계 방향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둘 다 위험반원에 있거든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시계 방향 둘 다 변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나라의 장마철에 영향을 준 전선에 대한 환고가 좀 나타낸 것이다. 이상하게 이번에 고3도 장마가 나고 이번 장마 나고 정체전선이 좀 꽂히셨나 보네요. 장마전선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이거 볼 필요도 없겠구나. 아주 좋은 자료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 생기냐 했을 때는 구름의 남쪽 경계선에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름의 남쪽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이 얘 아니면 얘인데요. 이건 한랭전선이니까 안 되고요. 이거는 폐색전선이니까 안 되죠. 요게 정체전선 3번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괜찮네요. 그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정종 비가 크게 오고 천둥하고 번개가 쳐서 남산의 돌에 벼락이 떨어졌다. 삼각산의 큰 돌이 삼각산이 거기에요. 삼각산의 큰 돌이 무너져서 부착사를 덮쳤다. 그래요.
밤에 폭우가 내렸으므로 병조 한 성부에 명하여 개천과 동서의 강을 순시하면서 강물이 넘친 곳을 수축하게 하였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아니겠지 뭐, 그죠?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뇌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국지성 호우나 뇌우나 아니면 이제 그 장마 같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지금 사실 7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장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건 뇌우고 이건 장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로 받을 것이다. 지금 날짜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의고사도 일러스트를 새로 그리다 보면 트렌드라는 게 바뀌는 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많이 찍었다면 이젠 요즘 주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형성된 조경수역에 대해 발표해 볼 거였는데 이거 보통 제가 줌 수업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있지 뭐. 그죠? 그래서 용존 탄소량이 많아요.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오른말을 고른 것은 하면은 애가 이제 제대로 말하나 못하나 이제 동해 맞죠? 그러니까 동한 난류하고 북한 난류가 만나서 생성되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생성되고 계절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난류가 강해질 때 한류가 강해질 때 위치가 바뀝니다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류 A는 헤들리 순환 영향을 받는다. 0에 3초 사이죠? 헤들리 순환이 돌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해류 B는 북동무역풍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북동무역풍 맞나요? 북동무역풍 여기에요. 그죠? 틀렸고. 해류 C는 주변에 열에너지를 흡수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한류죠? 이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였어?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열에너지를 보내주는 거는 내가 고온일 때예요. 흡수는 내가 저온일 때 주변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이제 고위도로 보내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한류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니까 차가운 물이 점점점 저위도로 내려가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더워지면서 열 에너지를 받아간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됐죠? 동해 한 해역에서 아르고 플로트로 측정한 거다. 근데 아르고 플로트가 뭐냐? 그냥 관측 장비 이름이에요. 교과서에 써있긴 한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8월이래요. 어떻게 봐? 0m 수온이 낮고 수온이 높아요. 끝났어요. 그럼 여름 겨울이에요. 끝. 그러면은 됐고요. 0에서 100m 구간의 밀도 변화량은 가보다 나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0에서 100m면 이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고, 누가 작아? 여기가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게 발달한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는 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여름철이 더 잘 발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면 표층 수온이 높아서.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기 고3 기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저 심층순환인데, A 해역이 어딘가요? 하면 A 해역은 지금 저쪽에, 여기 지금 침강가 오는 장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A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한 장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가 어디냐면 외대래라고 해서 이제 남극 저층수가 침강한 장소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될 거고, 바로 문제로 가기 전에 도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 그죠? 일단 봅시다. A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강해져 심층수가 강해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침강이 강해진 만큼 밀도료가 강해졌다는 뜻이니까. B 해역에서 침강한 저층수는 남극 저층수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여기가 외대래거든요.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주변 표층열의 방향은 니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은 동서남북을 그리세요.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기억입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더라도 저렇게 4자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남극이잖아. 여기가 가장 남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니은만 답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 쉬웠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11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